안녕하십니까. 돈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과 상품을 선택해서 소비 트렌드와 경제를 이끄는 주체, 바로 소비자 여러분입니다. 특히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제품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소비 생활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소비자의 힘과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태부터요, 라돈 침구, 독성 치약 문제 등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권리 보전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지난 3일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 전국 소비자 피해 문제와 주요 사례, 또 소비자의 주권 인식 확산을 위한 과제와 제도적인 보완책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튜브에서 KBS 전주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소비자의 주권 인식 향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중고거래 같은 걸 하면은 피해를 볼 때가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랑 상태가 다르다든지 해도 판매자가 시침이 돼버리거나 환불을 안 해주면 구매자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소액이라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SNS에 올린 것들 그런 거 사봤거든요. 화장품 종류였는데 그거 바르고 난 다음에 트러블이 생겨서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저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건이 잘못되거나 하자가 있었을 때 소비자가 피해보는 일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게 소비자 보호원인데, 소보원이 좀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소비자가 크게 와닿는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보원이 좀 강력한 규제를 가질 수 있는 권한으로서 소비자를 좀 더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는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귀찮기도 하고 응대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해서 사람들이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되니까 더 이런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도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권리를 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소비자 주권 인식 향상 방안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에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내용으로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전북지회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자문위원인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태식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소비자 문제와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전북중앙신문 경제부의 김성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든든한 세 분과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소장님. 네. 저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비자인 걸 잊고 사는 늘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모두가 소비자인데 네. 소비자로서의 어떤 그 권리라든지 어떤 피해가 있을 때만 내가 소비자였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은요. 그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예.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서부터 의료 소비자 문제와 그렇네요. 연결이 돼 있고요. 네. 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와 연결되어 있는 장례 문제까지, 또 이제 무형에서 유형까지 상품도 보여줄 수 있지만 예. 어떤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재화 문제라든지 이것까지 다 소비자 문제가 아닌 게 없거든요. 예. 자급자족하지 않는 인상은 다 소비자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여러 청취자들이 이야기를 하셨던 예. 내용들이 피해는 보고는 있지만 귀찮으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제 저도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자라는 단어보다는 생활자라는 단어를 써요. 모든 사람은 다 생활인은 소비자라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상품을 선택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항의하고 지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만이 소비자 권익도 같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출산 이전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거 보면 묘람 이전부터 그러죠. 소비가 시작된다고 봐야 네네. 되는데 소비자의 날이 있는 줄 모르고 많은 분들이 생활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예. 원래서 소비자의 어떤 권리도 있다던데. 예. 네. 그 올해가 이제 24회 그 소비자의 날인데요. 예. 이제 법정 기념일이죠. 그날은 이제 국회에서 소비자법이 통과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말 소비자의 8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뭐 다양한 권리인데요. 안전할 권리라든지 저희들도 이제 고발받고 상담받으면서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해야 된다. 아까 그렇죠. 가습기라든지 예. 라돈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예. 우리가 아무리 비싼 냉장고라 하더라도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버리면 되지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먹는 식품이라든지 그거에 의해서 어떤 상해가 발생했다든지 그래서 안전할 권리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알 권리라든지 그렇네. 선택할 권리, 뭐 정보를 받을 권리, 예.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이런 것까지 뭐 조직을 해야 되는 권리라든지 예, 교육을 받을 권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8대 권리 네. 8가지의 권리가 네. 있군요. 박태식 교수님은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소비에 있어서 현명한 소비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손해보는 이런 또 피해보는 사례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소비자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오히려 우둔한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예컨대 문제가 발생해도 아까 우리 말씀처럼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향이 좀 많아지죠. 왜?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소비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때요, 교수님 일단 소비가 잘 돼야 된다, 내수가 활성화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소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중요도도 더 높아지고 있고 네. 현명한 소비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생산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수요가 따르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소득의 구조가 나빠진다든지 분배 구조가 나빠진다든지 또 절대적인 지금 젊은 세대 지금 30대 40대가 과거에 우리 그 소위 베이비 부머들의 30대 40대보다도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비가 또는 수요가 증가되어야 그에 맞게 수요 공급이 일치가 되는데 균형을 이루는데 공급은 많이 이루는데 수요가 안 되니까 이 시장에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그것이 또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소비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전가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 있다 봅니다. 국민들의 소비 생활 패턴도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그 식주 이 중심에서 식주 금융 뭐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던데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 빈곤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벗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과거에 했던 의식주에서 크게 지배를 받고 있지 않고 더구나 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많은 상품들이 공급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주로 이제 실물 경제 위주로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해왔는데 그렇죠. 1980년대 이후에 금융 부분이 소위 인터넷 PC 발달, 세계화 아니면 뭐 개방화, 자유화 이런 것에 따라서 금융 부분이 엄청 폭발적으로 증대됐습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 제2금융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엄청난 유동성이 급증하고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수익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기법이 다양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실물에서 이익을 얻기보다는 금융에서 뭔가 이익을 얻어서 소득을 발생시켜서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해지고 있고 또 실물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는 금융 부분의 성장 속도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치중을 하죠. 자, 소비 생활이 그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소비자의 정보 그 대칭성을 보면 비대칭이 가장 높은 게 공급하는 사람하고 수요하는 사람하고의 어떤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불만이 많이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하고 의료입니다. 그래서 금융은 저희들도 상담도 받지만 너무너무 어렵고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을 통한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막 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그런 거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막 60대 분들이 부부가 나란히 오셔가지고 하다 보면 이 증권 사기와 관련돼 있는 사례들이고요. 몰랐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의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소비자의 어떤 비대칭이 가장 높은 거라서 말씀대로 이 흐름에 따라서 의식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비자의 불만폭이 좀 커지는 그런 방향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연령대에 따라서 소비의 패턴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SNS라든지 네트워크 활용이 높아지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김성화 기자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김보금 소장님이 방송 전부터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네. 아주 소비자 관련해서 네. 기사를 좀 잘 쓰고 전문가세요. 계십니다. 예. 아닙니다. 뭐 현장 취재 이제 뭐 피해 사례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좀 어떻게 많이 좀 달라졌습니까? 현명한 소비자들이 많이 생겼고 소비자도 피해 신청할 수 있는 창구도 많아졌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좀 합리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이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예. 할 수가 있어요. 이전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도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손해를 봤을 때는 그냥 참고 넘기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도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을 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냥 우기는 등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오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문제 발생 시에도 이런 창구들이 확대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점 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또한 그 단순 소비뿐만이 아니라 착한 소비나 이런 의식적인 부분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 그 소비에 따른 사회적 영향 이런 부분도 고려하는 소비들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전북에는 한국 여성 소비자연합 전북 지회가 있어서 그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역할을 잘 해서 그러실까요? 이번에 소비자날 대통령상을 또 받으셨어요. 아, 네. 아마 그 한 달에 전화 신청 건수, 그러니까 피해 네. 사례 건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네,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상담센터에서 바로바로 지역 고발만 받았는데요. 이제는 137이라고 하는 전국 소비자 상담 콜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는 건수들은 뭐 거의 1년에 한 3만 건 정도 되고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건수는요.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높다는 것은 좋은 얘기. 그러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죠. 이제 그렇게 네네. 분석을 좀 잘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피해가 많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1년이면 저희한테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만큼 소비자 권익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우리 아까 김성희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버려야 될 부분이 또 문제제기를 할 정도로 예. 가지고 오시고요. 또 저희는 이제 분야별로 월요일 날은 매주 집중적으로 그 의료나 법률 상담을 받는 전문가들이 오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한 달에 또 한 번씩은 그 한 달에 모아뒀다가 세탁물이 있죠. 예. 아까 이제 의류가 이제 많아졌다고 하는데 옷 가격이 낮아지다 보니까 또 고가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탁물과 관련돼 있는 피해자가요. 저희가 1년이 뭐 한 300건씩 처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해서 저희는 이제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좀 많습니다. 예. 네. 이 대목에서 제가 꼭 한마디 네네, 말씀드릴게. 아까 소개를 저를 광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 사무소 제가 전 위원장인데 예. 활동한 지가 한 6, 7년 됐습니다. 근데 그 구성이 보면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김 소장님하고 저 둘만 가고 나머지는 거의 열대 분이 다 광주 분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주 전남이 굉장히 까다롭고 뭐 아주 열차게 뭔가 이렇게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김보금 소장님이 그분들 다 지배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 전국적으로 가장 활동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아이템도 개발하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지역에 피해가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단일 시장이라 우리 그렇게 지역적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역 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손해를 덜 받고 있다. 그러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들의 피해의 어떤 신청이라든지 이런 보호에서 방향이 이제 소비자의 어떤 권리까지도 그렇죠. 지금 확대되고 네.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2007년도에 저희가 법이 바뀐 게요. 그때는 소비자 보호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거 국가기관이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었었는데요. 보호자를 다 빼버렸어요. 소비자는 이제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이 아니라 이제 판사적인 입장으로서 본다라면 자기의 주권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러려면 책임도 가져야 된다 해서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법, 소비자원, 뭐 소비자 기본법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렇군요. 법안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거에 대한 감독도 과거에는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갖다가 공정위로 이제 저희 소비자 쪽을
업무가 이관이 돼 있어가지고요. 약간 이제 그 유상도 좀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센터도 처음에는 소비자 고발센터 있었어요. 고발. 네. 뭐 고발 맨날 네 소비자 고발센터입니다. 막 계속 이렇게 말을 한 30년 동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는 소비자들이 고발만이 아니라 어떤 정보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예. 이제 전라북도 소비자 정보센터로 명칭도 변경을 했습니다. 김 기자님, 소비자 운동이 타지역에 비해서 활발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네. 현장 취재하시면서 느끼는 어떤 만족도 이런 자료가 좀 있을까요? 네,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먼저 말씀하신 그 소비자 운동이 활발하다는 점은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저도 한 10여 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봤을 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가 유통업체 분야에서는 사실 소비가 활발한 지역으로 분류가 됐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또 신규 진입이나 타 지역에서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통하지 않는 까다로운 지역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 말인즉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앞에서 언급하셨듯이 이런 힘들이 그러니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 지회가 든든하게 버텨줬기에 가능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도내에서는 소비자 운동의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소비 활동을 꾀하는 숨 공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예. 시스템을 또 잘 갖춰줬고요. 그리고 또 중앙이나 각 지역은 이런 네트워킹 촘촘하게 잘 토대를 다져줬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운동이 활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때 이걸 행정적으로도 사실은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선안, 지원 방향 등을 항상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요.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그 2019년 한국의 소비생활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종합 소비생활 만족도에서 전라북도가 100점 만점에 71.7점을 기록을 했어요. 예. 이게 이제 평균보다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부산, 울산 그리고 전남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하실 부분이 이게 총 11개 분야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융이 이제 그렇죠. 의료 분야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어요. 근데 전북의 이런 산업적인 현실상 금융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11개 그 금융을 제외한 10개 분야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활동들이 활발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북 소비자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고, 아울러서 소비자의 어떤 주권 관련해서 요즘에 좋은 사례가 말이죠, 박태식 교수님,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점에서 국민들, 그러니까 소비자 스스로가 직접 이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또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이제 흔한 지금의 예로 들자면 이제 장수 사과가 가격이 폭락했을 때 함께 이제 사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뭐 소비자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활발한 운동들, 그래서 아마 만족도도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예, 지금 어떤 뭐 정치 상황도 그러고 이 소비자 운동도 어떤 특별한 주체가 있기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명제가 주어지면 주제가 주어지면 그게 SNS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그런 같은 그 동호인 또는 동료의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도 한 60% 이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일본 항공사들이 굉장히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이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일본에 의존한 일본 상품이 우리가 낫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컨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우수한 제품도 많이 생산해내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사히 맥주, 뭐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일본의 여러 가지 화장품, 뭐 등등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입장 또 소비자를 어느 면에서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일본의 신사 참배하는데 공문을 납부하고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카리스웨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포카리 스웨트를 지금도 먹고 있는 거. 그러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어떤 이런 소비가 소비의 예.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전라북도 약사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최초로 그 의약품을 공개하고 알려주는 그런 운동도 시작했고요. 우리 그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한 곳이어서 아마 소비자의 의식, 주체 의식은 그 어느 지역보다 좀 높은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겨울철입니다, 소장님. 네. 아마 청취자분들 방송 들으시면서 네. 난방용품 이제 구매하시고 네. 피해 사례 경험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많이들 발생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계절 상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뭐 온수 매트라든지 전기장판, 보일러 뭐 이런 고발건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과거에는요. 하여튼 그 여름만 됐다 오면은요 에어컨 고발받느라고 다른 거 못 받아요. 그리고 겨울 되면 보일러 고발받고요. 예. 했었는데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금 한 48건 정도 받아서 예.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그 전기장판에서 뭐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요즘은 그 안마기 있잖아요. 안마기를 혼자 사시는 남자분인데 이제 술 잠깐 드시고 이제 거기에 취해서 그냥 안마의자에 누워 있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게 과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 이제 사망 사건까지 갔는데 그걸 나중에 가족이 저희한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다 처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전기료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요. 그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을 하시고 이렇게 과다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센서 기능이라든지 특히 이제 저희가 이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또는 농촌 지역 이런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구매하는 네. 소비자도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생산하는 업체에서 좀 더 윤리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더 엄격해 필요해 보이고요. 어태식 교수님. 이런 소비자 보호라든가 소비자 권리가 새삼스럽게 그 우리 한국에서 이제 과거에 한 20년 전부터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당연히 물건을 살 때부터 구입 때부터 아니 그 사용이 끝날 때까지 당연히 그 보장받아야 할 권리거든요. 권리를 그거를 새삼스럽게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경제개발 모델을 보니까 요즘에 최근에 밝혀진 게 일본이 그 만주국을 개발할 때 모델을 그대로 갖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고, 그 각각 전체주의 국가가 어떤 그 지역을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쓴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에 경제가 발달하는데 하나는 사회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로 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소비자 주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거고 생산자 중심으로 발달한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개발 초기에는 기업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GNI나 GDP로 다 3분의 1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서 생산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생산자의 독을 주는 거다. 왜냐하면 이 순환이 결국에는 그리고 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품질 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의 비용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전가되면서 가격은 약간 높아질 수 있지만 퀄리티가 좋아지고 안전도가 높아지니까 사실은 사회적 비용은 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같이 보호해야만이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생산자만 주로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왜냐하면 정치인이나 그 행정가들이 볼 때는 광범위한 소비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그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를 좀 등한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것의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이제 듣다 보면 어느 때는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운동을 했나라고 하는 자괴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정말 저는 가습기 삭감만 생각하면은요 눈물이 나올 정도고요. 그 몇천 원짜리
그 살균제 때문에 가습기에 사용하는 살균제 때문에 1,400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일단은 우리 지역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문제 발생했을 적에 저희가 이제 그 가족 모임 만들고 뭐 환경운동연합이 주동이 돼서 했었지만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업체가 나서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할까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 발뺌을 하고 이런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돈 문제도 지금 우리 지역도 뭐 아파트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렇죠. 라돈 문제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지금 환경부 국토부하고요.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올 1월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건축자재 라돈 관련 뭐 필요성 및 규제 방안 검토 이런 연구 용역까지 줬거든요. 그리고 9번이나 회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관리 방안에 대한 어떤 것을 설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밑바닥에서 저희 같은 단체들은 막 정말 어느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신문이 날 정도로 업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런 과정인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기업이 올곧게 성장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 사회적인 자본이 되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아직도 이런 법안들을 보면 해결이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비자 악법 중에 이 법을 고쳐라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래서 판매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정말 2배가 아니라 몇 배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집단소송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단체도요. 우리 지역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제 계속 지금 고발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모 전기업체 건조기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도 나왔죠. 이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샀는데 그래도 고가의 제품을 샀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런다고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비자원을 통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분쟁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했는데 조정했던 결과에서는요. 그럼 그 구매한 소비자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배상을 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합의가 되면 전체 소비자한테 집단으로 해결이 되는 그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업체에서 봤을 때는 그게 1,450억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0만 원씩 보상 못 해주고 리콜해주겠다. 리콜은 그냥 수리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불러서 환불이나 교환도 아니고요. 이런 그 종이에 잠자는 법안이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런 법들을 고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소비자들이 같이 동참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호 기자님,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뭐 가습기 살균제 정말 치명적인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 그 이후에도 뭐 여성 생리용품, 독성 치약, 또 뭐 라돈 침대 그리고 이제 BMW 차량 화재 상당히 많은 일들이 우리 이 국민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점들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 속에서 또 좀 더 나은 기사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은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는 그 엉터리 공산품으로부터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성을 소홀히 한 정부가 어찌 보면 비양심적인 기업에 속아 넘어가서 발생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 이제 가습기 살균제 참사부터 보면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2017년 8월에 정부에서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는 했지만 소비자 판정 기준이 여전히 엄격해서 피해 인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피해 보상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걸 받기가 사실은 힘들고요. 기준 역시도 이게 좀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중에 천식 피해자는 여전히 제대로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해 법사에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가습기 살균제와 건강상 피해가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해 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모든 생명을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에는 구제 급여하고 특별 구제 개정으로 이원화됐던 지원 체계가 피해 구제 자금으로 통합해 구제 범위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대 이번 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개정안이 시행이 되면 그간 피해 구제 좀 미원적이었던 뭐 SK 칼메칼이나 애경에서는 아마 태도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라돈이 검출됐던 게 방사능 물질인 거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라북도에서는 702가구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당시에는 이런 아파트 라돈 검출 관련해서 대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1년이 벌써 지났어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 공고치만 있을 뿐이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 역시 뭐 수거는 이루어졌지만 그 원자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계산한 라돈 침대 방사능 피폭량하고 인체 유해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업체 측에서 피해 보상을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들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피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가습기 살균 문제는 사망까지 이른 경우로 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상이나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피해자들이 뭐 영국까지 찾아가고 그러니까요. 저희 소비자 단체도 거기에 그 같이 참여를 하면서요. 지금 거의 매주마다 그 회사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 앞에 가서 지금 집회를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천식 얘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이 가습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저 천식이 걸렸다. 천식 환자다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384명이나 나왔어요. 384명이나 나왔는데 폐질환하고 달리 이 천식이 이 가습기와 인간관계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다가 보니까 단 한 명도 지금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천식 주위에 가족 중에 천식으로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 고통이 어떤가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걸 볼 때마다 저는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동물 그 실험을 통해서 그 발생된 게 확인이 돼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걸 좀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범으로 광범위하게 봐야지만 이런 피해 보상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뭐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산 소비자의 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부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헌법에 명시된 아까 소비자의 권리도 8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박태식 교수님 어느 정도 새롭게 주민 권리와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연기가 좀 새롭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거시적으로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과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최종 이익이 분배가 되느냐, 이익을 공유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헌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가 많이 제대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하위법에는 명시 그게 제대로 백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선언적인 의미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입법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좀 섬세한 법에 좀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그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이든 외국에서 생산한 것이든 서로 간의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생활을 하고 생활의 질을 높여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소위 테스트 베드 시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세계 시장에 가서 뻗을 수 있고 아까 LG 건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세계 최고의 백색 가전업체가 LG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내에서조차도 품질에 대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면 세계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 접근조차도 못하는 그런 암묵한 벽들이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생산자에게 아까 독배를 마시게 하는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서 생산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하는 그런 양면 정책을 쓰려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생산자의 상품의 질을 끌어올리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 가서 좀 더 넓은 시장에 가서 또 성공을 하고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 아까 집단 소송제, 집단 분쟁 요거
조금 더 얘기 들어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도입 여부 지금 이 부분을 좀 김 기자님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게 그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좀 보면요. 그 예. 50인 그러니까 50명 이상 소비자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에 이를 접수한 소비자 단체와 행정부처 등이 대신 분쟁 조정위에 피해 고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그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이 분쟁 조정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 소액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당시에는요. 근데 대상 업체가 조정안을 수용 보상할 수 있는 뜻을 밝히며 피해를 입었지만 분쟁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아는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 하지만 그동안 좀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보상 범위가 항상 크지 않았고요. 또 때로는 그 강제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 좀 솜방망이 처벌이 좀 많았죠. 그래서 예. 또 혐의가 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이윤 추구를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예.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예.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쉽게도 이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는 됐어요. 2016년이네요. 네. 이때가. 예, 2016년 발의는 됐는데 여전히 잠자고 있는 그 아니라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추진을 좀 해야지 소비자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아니, 볼 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과 지금 싸워야 네.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집단 분쟁 예. 그 조정 제도에 이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건조기 얘기했잖아요. 예. 건조기 피해자 모임이 구성이 돼서요. 지금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2016년 그 법이 예. 명시가 됐지만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시행령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거다. 이제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법안을 이용은 안 했지만 예. 저희 지역에 본사가 되어 있던 상조이사가 있어요. 상조이사가 있는데 이 상조이사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에요. 예. 나 죽고 나면 자녀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나 상조에 가입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인데 거의 200에서 500까지 이게 잔금을 다 냈어요. 매달 5만 원씩 막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 도로를 사실 이 했는데요. 부분은 저도 피해자여서 그러셨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예. 네. 완납을 했는데 이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네네. 예. 그 피해자가 지금 전국에 한 12,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7, 8월 동안 집중적으로 고발을 받았는데 예. 그때 그 뜨뜻다운 여름에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이 1,2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들을 다 저희가 여기에서 안내해가지고요. 지금 규정상에 의하면 예. 부두관하고 폐업했을 때는 50%밖에 못 받아요.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그 50%의 금액은 폐업은 됐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게 그 폐업자 업체를 대상으로 50%밖에 손해배상을 못 받은 그 12,000명이 모여가지고 예. 이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하고 싶은 마음일 정도로 너무 속상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50%라도 받게 해주는 그 역할들밖에 못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소비자 기본권이라든지 소비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권리는 헌법에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비자 기본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헌법에다 명시를 해줘라. 그래서 예. 제가 올해 1월에요. 국회 들어가가지고요. 계속 이거 관련돼서 토론을 하고 포럼을 했어요. 국회 포럼을요. 뭐 무슨 당에 예, 누구 예. 국회의원실하고 같이요.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맥히고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안이 그러게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대식 공정거래 예.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아이고.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저는 기업체가 잘못하게 되면 그 수많은 과태료 때리시잖아요. 예, 예. 그 과태료 일부 우리 소비자 재단에다 좀 주시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집단으로 손해 본 사람들 지원도 해주고 소비자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오셔서 그 위원장님께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그러니까 소비자 센터에서의 어떤 영역을 좀 넓혀서 많은 피해자들을 좀 더 도와주고 싶은데 네. 한계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그 예.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는 투 트랙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소비자에 대한 권리 보장이 있고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보상을 해주는 체계가 아니야 한 트랙이고 한 트랙은 그걸 이행할 때 형사 책임을 묻는 투 트랙이 있어야 되는데 예. 형사 책임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이 네,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한다고 해도 그네들이 그 불법 행위나 어떤 과오로 인한 이득이 보상보다 항상 그 이익이 커요. 그냥 저지르는 거야 그냥. 예? 그게 잘못된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범죄자들이 그때 속된 말로 한탕하고 교도소 가서 몇 년 있다 오면 예. 나머지하고 유복하게 사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게 처벌도 강화하고 좀 치밀하게 해야 된다. 예. 보상도 좀 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선언적 의미는 강한데 예.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체계가 미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좀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상조의 피해 사례 말씀하시니까 또 아픈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미리 네.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의 어떤 죽고 사는 이 장애에 관련해서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시는 분을 위한 네. 예의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참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함윤아나운서님, 예. 함윤아 아나운서님 저희한테 고발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 행정이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이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하고 인력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다른 데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유럽 같은 데서는 그 어떤 그 과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적어요. 여기 도시계 그럼 몇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문위원이 아니라 거의 결정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법률 전문가,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 전문가, 뭐 설계 전문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소비자 문제도 정부가 모든 과정에서 지금 특히 지방 정부가 품질의 관리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다 하기는 사실 역량 밖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아까 그런 모델로 소비자나 시민사회단체, 학계 이런 전문가들을 풀로 모아서 그네들로 하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예. 유원하다 소비자 보호도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소비자의 날을 맞이해서 소비자 주권인식 확산이라는 주제로 피해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경제학과의 박대식 교수 그리고 전북중앙신문 경제부의 김성아 기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의 김보금 수장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생방송이라면 전화 열어놓고 많은 청취자분들의 전화 기다리면 굉장히 전화 문의가 쇄도할 것 같은데 네. 예,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장님, 네. 국무총리실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다. 있죠. 네. 이 위원회 구성도 좀 궁금하고요. 아쉬움을 좀 많이들 말씀하셔서. 네. 저도 거기 가고 싶어요. 가서 지역 소비자의 예. 권익이라든지 정책 제안하고 싶은데요. 저희로서는 거기에 민관위원회의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있는 단체에 뭐 대표성을 띄우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네.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지방까지 내려오는 일이 없고요.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전국이 하루권이다 보니까요. 서울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사건이 지방에서도 한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지역의 목소리를 갖다가 제안하는 그런 경우가 드물어서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의 날도요. 저희 전라북도 따로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올해가 22회째 예. 12월 1일 날 진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올해만 주라도요. 이런 법안 제정이라든지 전수조사해서 전문가 불러서 토론하고 이런 경우가요. 거의 올해도 한 15건을 지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만 해도 저희가 그 국제결혼 있죠. 국제결혼, 국내결혼. 예. 뭐 결혼 그 상담소에서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비용도 요청하고 그래서 이게 그 경우도 많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공정거래 담합이 아니냐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오시라고 하고 해서요. 이 약관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역할들이 지역에서는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우리 목소리를 갖다가 중앙정부에다 전달하기에는 이게 막혀 있고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를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찌 보면 아까 네. 박대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 그런 의지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김성아 기자님. 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소비자단체 간의 협조 체계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피해가 결국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하고 이게 예. 그
저희 시민들, 그러니까 도민들 삶의 질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금 이런 소비자 문제를 좀 약하게 보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 예산을 확보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특히 예. 취약계층의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거는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차세대 소비자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현명한 소비자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런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그 금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소비자 피해를 예.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다른 그 부분은요. 지금 특히 전국에서 그래도 전라북도하고 저희가 일을 행정하고 연계는 가장 많이 잘하고 있거든요. 다들 물어보는데 말씀대로 이제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아이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해서 또 저희는 저희 센터 안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 어린이 소비자 교육 체험관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말씀대로 1년에 한 2만여 명 정도 예. 이제는 뭐 전국에서 와서 견학할 정도로 돼 그렇죠. 있어서 앞으로 정말 우리가 소비자의 문제, 소비자 가치를 예. 두고 가는 비전과 미션을 한다라면 뭘 고민할 거냐? 그것은 바로 어린이 소비자 교육, 예. 청소년 소비자 교육 이것이 중심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회를 몇 번 주셔서 저도 그 네. 참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참 굉장히 중요한 네, 교육 네. 같군요. 조금 다른 이야기들 있겠습니다만 경남 함양의 모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없어서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1억 원을 모아서 오시는 그 가정에게 집도 제공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 교장선생님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비자의 피해는 우리 모두의 피해고 이것이 삶의 질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지자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 물론 이제 지자체가 주체가 돼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만 소비자센터를 통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소비자한테 따로 행정 따로 있으면 단계별로 원단 1단계, 2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상당히 어려워져요. 증거도 예. 없어지고 또 절차가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도 하고 어려워지니까 1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단체하고 예. 그다음에 지자체가 제1차적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서 협동 조직, 합동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면 시간도 짧아지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집행력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경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제 마인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저희들 볼 때는 경제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저 생활에서 그냥 경제만 하는데 이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소득도 높아지고 질이 향상되고 있으니까 경제 교육을 해야 되고 그중에 특히 생활 법률 교육을 좀 네. 강화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을 강화시켜서 1차적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예.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김 기자님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소비자의 또 책무도 중요할 텐데 네. 예, 요즘 뭐 노쇼나 블랙 컨슈머에 대한 왜곡된 또 대접 요구하는 부당 요구도 있다면서요? 네, 그 소비자 그 아까 말씀하신 권리나 책무는 짝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책무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 자유시장 경제를 구성한 주체임을 인식해서 예. 물품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식이나 정보 습득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소비를 함으로써 그 국민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노쇼나 뭐 블랙 컨슈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가 아닌 잘못된 인식에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소비자들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즉 권리를 그렇죠.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장님 이제 참 환경적으로도 이 소비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일회용품 이제 자제하자, 네. 소비하지 말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착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제 공정무역까지 지금 네. 확산되고 있는 속에서 소비자의 인식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윤리적인 소비라고 이제 뭐 소비자학을 공부하다 보면 윤리적 소비라는 꼭지도 있고요. 예. 또 말씀대로 이제 초등학교나 이게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보면 이제 공정무역도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내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인권이라든지 노동권을 침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소비자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매너 있는 소비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지역에는 그 상담받다가 콜센터에 그 어린 상담원이 뭐 이렇게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블랙 컨슈머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비자가 대접을 받으려면 스스로도 대접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행동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저희는 소비자를 도와주려고 있는 그런 센터거든요. 예. 근데 하루에 뭐 한 번 정도는 거의 우리 직원들이 울 정도로 욕하시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시나 보죠. 막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예, 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나 하시지만 예, 예. 저희들도 하나의 감정 노동자라고 노동자. 생각을 하시고 예. 매너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말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아 기자님. 예. 그 해마다 반복되는 소비자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그런 피해나 이런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되지만 저는 이제 오랫동안 현장에 봤을 때 이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주의가 필요하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그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착한 소비 말씀하셨는데 예. 소비자들도 이제는 그 단순 소비가 아닌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을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도 스스로 예.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태신 교수님, 예. 최종 마무리 좀 짧게 해주시죠. 예. 경제는 우리는 전형적인 소비자뿐이 아니라 우리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입니다.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지 않으면 새가 두 날개가 있지 않습니까? 날개 하나로 날 수 없듯이 양면을 다 보호하려면 품질 관리를 통해서 생산자, 소비자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가 결국에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그런 순환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점에서 이런 소비자 보호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다시 한번 착한 소비 또 현명한 소비가 어떤 것인지 소비자의 권한뿐만 아니라 책무까지도 생각하는 그런 소비자의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북중앙신문 경제부의 김성아 기자 그리고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의 김보금 소장,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박태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코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